18 멀리. 자기 거리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V. 핵해. 운전 시비로 인해 큰 사고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난폭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한심하게 여겨지지 않은가? 그런데 혹시 당신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욕이 튀어나오거나 경적을 세게 누르거나 쫓아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싶은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이 자녀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 교양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추론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타인 비대칭성, 셀프 아더 에이시머트리라고 한다.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일까? 그건 심리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문제는 제 세자가 되어 거리를 두게 됨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별 통보를 받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부싸움을 할 때, 식당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등등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왜 그리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지 그렇게 흥분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소하게 느껴진다. 똑같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역시 심리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흥분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후회한 적도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의 실패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 셀프 디스턴싱, 란 자기 몰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자기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이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자기 거리두기는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덜어주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자기 거리두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공간적 자기 거리두기다. 공간적 자기 거리두기란 제3자가 되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좀 어려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투거나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학생들이나 직원들을 몰아세울 때 자신이 잠시 천장에 붙어 있는 팔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식당에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듯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애가 주눅이 들어있잖아. 일단 아이 얘기를 들어봐. 아이에게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를 몰아붙이지 마.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가끔 천장의 파리가 되어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면 자기 몰입시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따라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파리가 되어 본다는 것이 좀 거슬리는가? 그렇다면 이 방 저 구석에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투명인간이 되어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하라. 아니면 유체이탈을 해서 당신 몸속에서 빠져나간 당신의 혼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보라. 둘째,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 일이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죽을 때에도 지금처럼 화를 낼 만한 일로 느껴질까? 거리를 두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현재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내 감정에 휘말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심리적 자기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 초월 능력 덕분이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간적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로 가볼 수도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슬픈 일을 겪는다.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크게 느껴지는 일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작은 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감정 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귀가했다고, 성적이 나쁘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화내고 흥분하고 슬퍼하고 울고불고하지만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오히려 입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나만 해도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했다가 낙방했는데 만약 그 대학 그 학과에 입학했다면 나는 심리학을 전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교수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책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불합격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원했던 대학과 학과에 입학했다면 어땠을까? 돌이켜보니 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장 원했던 대학에 불합격한 게 그렇게 다행일 수 없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 쓰신다. 그렇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남았을까?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는 이런 말을 했다. 30 즈음의 일이다. 앞으로 몇 번 저녁 식사를 하게 될까? 계산해 보았더니 1만 8천 번이라는 답이 나왔다. 1만 8천 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부터 저녁 식사를 대충 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저녁은 누구와 어디에서 먹을지 항상 신중하게 계획한다. 우리는 앞으로 자녀와 몇 번이나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1000번? 10,000번? 아니다.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같이 먹기 어렵다. 아이들이 커서 멀리 떨어져 살면 100번도 안 될지 모른다. 설사 1000번, 10,000번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유한하며 횟수는 점점 줄어들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꺼내는 화제와 눈빛 표정도 달라진다. 그러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만 그럴까? 아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건 조만간 우리 모두는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는다. 간간히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 셀 수 없이 많다고?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은 유한하며 그 기회는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 곧 그만둬야 할 시간이 찾아온다.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미래로 미리 가라.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으로 후회할지를 생각해보라. 찰리 채플린은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다.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적,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의 장점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길게 보면 모두 사소한 일이다. 눈앞의 작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를 두고 길게 보면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딸이 중학생 때 동영상이 재생되는 mp3 플레이어를 사달라고 졸랐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했다. 차 안에서 동영상을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거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낫다는 등의 온갖 이유를 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갖고 싶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해진다. 아무리 조르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가면 더 조르지 않는다. 그러면 훗날 이렇게 후회할지 모른다. 그때 사줄 걸.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는데.
점. 그래서 딸에게 MP3 플레이어를 사주면서 그 이유를 말해줬다. 아빠가 연구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문득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먼 훗날 아빠가 우리 딸에게 그때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사주기로 했다 이 말에 딸아이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정말 고마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누군가 차에 흠집을 내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직원들 하는 일이 성에 안 차서 지나놓고 나면 다 사소한 일인데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면서 흥분할 때가 많다. 10년이 지난 후면 그 차는 이미 폐차가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커서 그의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도 다들 어른이 되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제 세자가 되어 자신을 롱샷으로 바라보라. 나와 가장 가깝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누구일까?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모두 아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문제 행동은 의외로 우리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너무 가까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서 또는 먼 훗날의 미래를 끌어왔어 롱샷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도 관객들에게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켜 흥분시키고 싶을 때는 배우의 눈빛이나 표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클로즈업 샷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상황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싶으면 주인공과의 거리를 멀리 두는 롱샷으로 처리한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제 세자가 되어 롱샷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큐. 자기 거리두기, 공간적 및 시간적, 기법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키포인트.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자기 거리두기. 다. 공간적 및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자극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늘리면서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자기 거리두기는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긴장과 갈등을 줄여주고 그동안 보지 못한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